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OECD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2024년과 2025년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주요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지난 5월 2일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3.1%에 이어서 올해도 3.1%, 내년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 2.9%보다 더 높게 잡아 3.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전망입니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2, 3월과 9월에 주요 20개국 G20 대상으로 한 중간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본 전망입니다.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Unfolding Recovery, 즉 서서히 전개되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Global activity has proved surprisingly resilient so far. 글로벌 활동은 지금까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향해서 하락하고 있지만은 일부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즉 AI는 부진한 생산성 증가를 되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 2.9%를 상회하는 3.1%를 기록했으며 이는 양호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둔화, 글로벌 교육 개선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신흥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유럽은 에너지 위기 여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등 경기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OECD는 비록 성장은 미미하지만은 글로벌 전망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 긴축 통화 조건의 영향은 특히 주택 및 신용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지만은 글로벌 경제 활동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의 신뢰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 또는 그 수준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무역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실질 소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은 국가별로 계속해서 다양하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결과가 더 완만하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과 많은 신흥시장 경제의 강력한 성장에 비해서 보다 낮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 성장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1%, 내년 3.2%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공급적 압력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주요 20개국 즉 G20 국가 기준 올해 5.9%, 내년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권역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G20 국가는 작년 2.9%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3.1%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 유로존 국가는 작년 0.6%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0.7%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국 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작년 2.5%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2.6%의 성장률을 전망했고, 영국은 작년 0.1%에서 올해 0.4%로 전망을 했으며, 독일은 작년 마이너스 0.1%의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0.2%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1.9%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0.5%로 낮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인도는 작년 7.8%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6.6%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 중국은 작년 5.2%에서 올해는 4.9%로 전망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작년 5.0%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5.1%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터키에는 작년 4.5%의 성장에서 올해는 3.4%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작년 3.6%의 성장률에서 올해 2.6%의 성장률을 전망했고, 브라질은 작년 2.9%의 성장에서 올해 1.9%의 성장률을, 그리고 남아공은 작년 0.6%의 성장에서 올해는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국가는 인도가 6.6%로 크게 높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가 5.1%, 중국 4.9%, 코스타리카 3.6%, 터키에 3.4% 등으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가 마이너스 3.3%,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각각 마이너스 0.4%, 사우디가 마이너스 0.2%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6.3%의 성장률에서 올해는 5.9%, 내년 3.6%로 안정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2.4%, 영국 2.7%, 독일 2.4%, 인도 4.3%, 인도네시아 2.9%, 중국 0.3%, 일본 2.1%, 한국 2.6%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국가로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아르헨티나가 208.1%나 크게 상승하고, 터키의 55.5%, 러시아 7.4%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보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경로상 위험 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 장기화, 금리 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 위축 가능성,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작년 1.3%의 성장에서 올해는 2.6%, 내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인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2.2%보다도 높고, 며칠 전 발표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2.3%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 경제는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가 상승률은 작년 3.6%의 상승률에서 올해 2.6, 내년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개혁과 더불어서 노동, 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했고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외국 인력 유입 확대, 청년 고용 확대, 노후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을 제언했으며 이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 대응 노력 강화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5월 초 강조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리 팔러시, 즉 통화 정책은 신중해야 하지만은 정책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된다면은 명목 정책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정책 기준은 당분간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책금리 인하의 속도와 규모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은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스컬 팔러시, 즉 재정 정책은 부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중되는 압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채 상환 비용 증가, 인구 노령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국방 새로운 개혁 자금 조달 필요성으로 인한 상당한 추가 지출 압력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단기적 노력과 수입 정대를 위한 개혁, 국가별 발전에 맞춘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지출 및 세입 계획의 조기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투자를 늘리고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혁신을 강화하고 기술 정보와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공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기후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또 대부분의 연구 노력이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반면에 정부 정책은 혁신 촉진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부 지원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또는 R&D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R&D에 대한 잘 설계된 공적 지원은 국가 투자 전략에 기반한 공공 노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민간 투자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